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공든탑이 무너진다. 쌓아올리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지만 무너지는 데는 사소한 순간에 실수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코로나19의 방역, 공든탑이 무너질까 걱정이 큽니다. 4월 말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소재 유흥시설을 방문한 분들이라면 모두들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유흥시설이나 종교시설 등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런 우려가 이태원 클럽의 집단발병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서 굉장히 그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황금 연휴 저희 뉴스 정면 승부에서도 계속 전문가들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우려가 현실됐습니다. 수도권 각 지자체들은 지난 2달의 경험을 교훈 삼아 선제적으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요.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연결해서 대책 들어봅니다. 근무 때마다 이제 때리지 않으면 여보고 가고, 이 자식이 너 아직까지 근무를 여기 하고 있냐. 우리 저 집을 10명 들어가야 돼도 진살모를 땅속에다가 묻어서 죽여버리겠다. 우리 사회의 갑질,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이 문제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데 비극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북구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한 분이 어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입주민의 갑질 때문이었는데요. 주민들은 추모제까지 준비하면서 고인과 가족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입주민 한 분과 전문가 연결해서 이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온갖문제연구소는 코로나19의 클럽발 확산과 우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슈가 되는 성소수자 문제까지 깊이 있는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5월 11일 월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멀리 제주도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자체마다 서둘러 대응책도 내놓고 있습니다. 인천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 연결합니다. 시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남춘입니다. 예, 현재까지 인천시 내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몇 명이나 되죠? 예, 현재 인천에서는 7명입니다. 7명. 예. 네. 자, 오늘 시장님 페이스북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하면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네. 예, 지금까지 인천이 다른 지역보다도 잘 막아왔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 지금 이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전에서도 인천 내에 유흥업소들인가 이런 클럽은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계셨었죠. 예, 저희들 강력하게 한 편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휴업도 이제 그러니까 많은 업소들이 휴업 중이었고, 예, 그리고 하여튼 점검 횟수나 이런 것도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근데 이번 건은 인천시에서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러면 인천에서 할 수 있는 그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인천에서, 그러니까 사실 어제 경기도가 집합 금지 명령을 발동하자마자 이게 풍선 효과가 있거든요. 유흥업소라는 게. 서울, 경기는 닫는다 그러면 인천은 영업을 하는 상태라면 그분들이 다 이리 오실 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예,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도 즉각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어제 8시가 저녁 8시부로 발동을 해서 1068개 업소에 대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네. 이거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켜지지 않으면 법 처벌을 받고 또한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한 모든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나중에는 구상권까지 청구하겠다. 네. 그렇게 구체적 기한은 언제까지라고 잡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이 경기하고 같이 예. 2주간으로 했어요. 예. 그러나 이 사태의 추이를 봐서 예. 뭐 그건 얼마든지 연장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인천에서도 2차 감염이 확인됐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도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에서도 아까 7명이 확진자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이제 4명이 2차 감염자예요. 어허.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다행인 것은 3차 감염은 없는 걸로 이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보통 그러면 예. 확진자의 가족들이 2차 감염된 겁니까? 예, 거의 가족들이죠. 예. 그러니까 또는 같이 무슨 운동을 했다든지 한 사람들이. 아하. 근데 네. 지금 문제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 중 상당수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 점인데.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휴대폰 번호를 허위 기재했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받지 않으면 나중에 뭐 벌금을 물리게 하겠다. 그래서 빨리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인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천은 사실 그 출입자 명단이나 이런 거를 전부를 저희는 통보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 현재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가 이제 주관이 돼서 예. 거기에 이제 명단을 근거로 해서 이제 예. 다각도로 지금 아마 명단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 저희들도 이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예. 그 당시 시간에 이태원 지역에서 쓴 내역이라든지 예. 이런 걸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인천시의 그 각 군수구청장 뭐 이렇게 재난 문자나 이런 걸 또 뿌려가지고 예. 그 4월 말서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의 그 지역을 방문하셨던 분들은 자진해서 와서 검사를 받아라. 예. 그러면 그 신분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도 해드리고 예. 이제 그 검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하고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지금 알려드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현재 사실은 531명 예. 그러니까 확진자 접촉자라든지 또는 그 이태원 클럽에 방문하셨던 일반 분들 해서 지금 현재 531명이 검사를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예. 네. 근데 뭐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태원 클럽이 성소수자들이 많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내가 보건소 같은 데 가서 검사를 받으면 또 이게 내 정보가 알려질까 걱정해서 안 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특정 집단에 대한 예. 편견이나 이런 것이 작용하면 안 됩니다. 예, 이런 예. 이 감염병 사태에서는 예. 이 감염병 차단하고 그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지 누구의 예. 책임으로 밀고 이렇게 되면은 예. 그거는 방역이 아주 치명적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개인에 대한 보호 이런 걸 철저히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주 신속하게 속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예. 문제는 신속히 검사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계속 그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문제가 됐던 클럽이나 뭐 룸사롱 같은 유흥업소 그 출입할 때 자신의 성함과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쓰게 돼 있는데 다들 혹시나 뭐 자신의 신분이 알려질까 봐 거짓 전화번호를 네. 쓰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거 그 조금 더 강력하게 신분증으로 뭐 이름을 확인한다거나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혹시 지자체 명령으로 할 수 있나요? 예, 그게 이제 그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 명령의 종류가 집합 금지 명령이 있고 예. 그때는 아예 출입이 통제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보다 이제 약한 조치가 이제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예. 그때는 그 업주가 출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신분증 확인하고 연락처 기재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그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 간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개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들이 자꾸 나오면서 연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그 감염자 중에서 이제 무증상 감염자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예. 현재 3,000명이 넘는 분들이 이게 연락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지금 현재 그 교육부총리하고 우리 방역당국인 질병관리본부하고 지금 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겠다. 네, 예.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도권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뜻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가장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여기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만약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막 동시에 발생될 경우에는 이 서울, 경기, 인천이 병상의 운영이라든지 대처를 공동으로 하자 하는 거를 오래전부터 지금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예. 그래서 그런 그 긴급 상황에 대비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것입니다. 예.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준수사항 행정명령을 발령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예, 이번에 사실 저희 아주 그냥 밤잠 꼬박 못 자고 예. 지샌 경우가 있었어요. 예. 이 5월 4일 날 그 이태원에 다녀오신 분이 5월 5일 날 우리 인천 서구에 있는 그 정신의료기관에 예. 입원을 하신 거예요. 어허. 예, 근데 이제 그분을 그때 당시에 3층 격리실에 입실을 시켜서 발열 체크도 하고 했는데 무증상 상태였어요. 예. 근데 이게 어머니께서 그 입원하신 그 분의 어머니께서 자기 아들이 이태원에 방문했던 방문 경력이 있으니 검사를 해달라 이렇게 신고가 왔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5월 8일 날 그 검사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양성이 나온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거기에 이제 유증상자들을 예. 입원시킬 때는 검사를 의무화했는데 예. 이런 분 같이 증상이 없는 분이 입원할 때는 이제 조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어저께 예. 그 중대본에서 이런 그 정신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는 새로운 환자나 예. 또 간병인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자 하고 인천은 어제 그거를 아예 명령을 해버렸어요. 예. 행정명령을.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오늘 또 중대본에서 그걸 잘한 결정이라고 보셨는지 그 발생하는 비용의 50%는 건강보험에서 어허. 조치해주겠다. 예. 이렇게 결정을 예. 해주셨습니다. 예. 특히 이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집단 발병 문제는 대구에서 한번 겪었던 거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리고 아주 이거는 뭐 치명률을 높이는 그 곳이라서 예. 이제 좀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놀라셨군요. 어제 저희는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이러한 요양병원이나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입원자나 간병인에 대해서 그 의무 검사를 알겠습니다. 하도록 예.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유튜브로 서리누나님께서 시장님 인천 시민입니다. 항상 발빠른 대응에 조금이라도 안심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이런 응원 메시지 주셨고요. 네. 또 문자로 2056님, 9976님 같은 내용인데요. 세 자녀를 둔 인천 시민입니다. 시장님 인천시는 왜 재난지원금 안 줍니까? 이런 의견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금 타시도하고 똑같이요. 예. 지금 오늘부터는 이제 또 그동안은 이제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현금 지급을 했고요. 예. 오늘부터는 이제 그 신용카드나 선불카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지역 사업공권 이런 걸로 다 드릴 거예요. 예. 정부에서 100% 지급, 예. 모든 국민이 지급하는 거기에 이제 지자체에서 20%가 들어가니까 말이죠. 예, 저희도 20%.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문자로 의견 보내주신 분들은 네. 왜 따로 인천시는 안 주냐 이런 얘기 같아요. 예. 그런데 인천시도 그 20% 부담하는 돈이 상당합니다. 그렇겠죠. 또 인천시가 또 그 전부터 뭐 아시안게임 등등 해서 좀 재정난이 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뭐 그런 거는 이제 많이 극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재난지원금 외에도요. 저희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지금 또 어려움을 겪잖아요. 예. 그분들 지원도 해드리고 그렇죠. 또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하고 또 이제 하여튼 이거 말고도 다양한 지금 지원을 하면서 재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정부에서도 고용보험 특수고용직 확대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시장님도 동의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일은 뭐, 저는 오래전부터 그 주장을 했어요. 그게 이제 북구라파에 보면, 이제 덴마크나 이런 아주 그 복지국가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그 강력한 그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들이 채택하는 건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앞으로 우리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자동화 기계화되는 그 쪽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시는 분들에 대한 상당한 안전망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취업 준비 제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또 해서 그 시민들이 교육을 받아서 전업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두 가지 날개로 이렇게 날아가면 저는 이런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그 이제 비대면 직업이나 이런 것들로 전환하는 과정 이런 쪽에서도 상당한 그 사회 안전망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그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서 소비 회복을 기대했는데 다시 소비가 위축되는 거 아닐까 걱정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방송 듣고 있는 인천 시민들에게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이 가장 이제 사실은 우리 경제를 이제 정상화 시키는 것은 이 철저하게 방역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어느 정도 위기를 극복하고 생활 속 이제 거리두기로 이제 전환을 하던 과정에서 이태원 집단 감염 사태를 맞은 건데요. 그만큼 방역의 주체는 우리 시민들이 돼주셔야 됩니다. 그런 밀접 지역이나 이런 데 좀 가주시지 않으시고 마스크 잘 써주시고 또 손 씻기 잘 해주시고 이런 것들. 그래서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 방역 당국이 그 말씀드리는 걸 좀 잘 따라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 경제도 이제 제자리에 돌아갈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남춘 인천시장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이후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